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공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공연장을 가기가 어렵죠. 근데, 공연을 또 많이 본 친구들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공연 의상, 선생님이 했던 그 공연 의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공연 의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영화와 그 영상 매체와 그 공연 매체의 그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공연 의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쉬운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에서 내가 감독이다. 근데 바다를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다를 가겠죠, 우선. 바다를 가서 카메라를 바다에 대고 바다를 촬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바다는 감독이 찍고 싶은 바다고 감독이 경험한 바다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연에서 극장이죠. 그 극장 안에서 우리가 바다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무대 미술가들은 어떻게 바다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다를 기본적으로 찍으러 갈 수 없죠, 영화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다를 찍어 와서 영상으로 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무대에 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배우가 저 창밖에 바다를 보라는 말을 던진다면 관객들은 이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경험했던 바다를 다 떠올릴 거예요. 그럼 무수히 많은 바다들이 이 극장 안에서 펼쳐지겠죠. 그래서 연극은 이런 상징으로 인해서 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상징이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평화를 떠올리기 위해서 비둘기라는 상징을 쓰면 이제 평화라는 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창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조금 더 연극은 제한된 공간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어떤 상징 혹은 상상력, 혹은 이런 함축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처럼 많은 곳에서 찍고 편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배우들이 그대로 연기를 하고 편집의 기능 없이 그대로 연기를 하고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그 시간적으로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상징들을 많이 찾아서 이 생각을 좀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은 그 햄릿이라는 작업인데 햄릿은 아시죠, 여러분? 원체 유명한 작품이라 그래서 햄릿이라는 작업이고 이 작품을 할 때는 그 햄릿의 내용 그대로 그 리얼리티로 했던 게 아니고 극중극이라고 해서 극 안에 또 극이 들어있는 구조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떠돌이 수천 년, 수만 년을 떠돌아다녔던 광대들이 우연하게 햄릿의 수첩을 발견을 하면서 햄릿의 삶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그러면 햄릿의 좀 기구한 삶을 좀 넋두리도 해주고 좀 풀어주자. 이런 의미에서 떠돌이 광대들이 햄릿을 연기를 하면서 이 극을 만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가면들이 등장을 하죠. 좌측에 이 의자 위에 있는 얼굴, 그리고 이 우산 위에 있는 얼굴이 햄릿인데, 이것 또한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오브제,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햄릿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접이식 조그만 우산, 그리고 저 낚시 의자 같은 의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수업할 때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들은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낚시 의자는 기본적으로 좀 가볍고 견고하지가 않죠. 튼튼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접었다 폈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햄릿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캐릭터로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죽이냐 살리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우유부단한 어떤 햄릿의 성격을 의상이 아닌 이런 오브제를 통해서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접이식 그 낚시 의자라든지 이런 그 접이식 그 간이 우산을 통해서 이런 햄릿의 우유부단하고 좀 나약한 성격들을 묘사를 해냈어요. 그래서 좌측도 마찬가지로 그 우산살이죠. 그리고 우산은 바람이 불면 어때요? 가볍게 막 날아다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우가 그 우산살에다가 햄릿의 얼굴을 올려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 햄릿의 그 뭔가 그 중심 없이 흔들리는 그런 심리들도 표현을 해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게 천이죠. 원단인데 원단은 어때요? 어떤 그런 쇠나 어떤 금속에 비해서 아주 가볍죠. 부드럽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원단을 햄릿의 몸으로 이용해서 햄릿이 좀 가볍게 날아다니는 이런 느낌들도 그 표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의상으로 캐릭터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사물, 오브제로 이제 캐릭터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은 그 제가 일본 연출가와 그 오랜 시간 같이 작업을 해왔는데 그 일본 연출가와 했던 그 브레이트판 안티고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햄릿은 여러분들이 원체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안티고네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그 작품 그대로 재현했던 건 아니고 이 작품도 이제 뭐 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시 창작을 해서 그 기본적으로 그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이 그 작품을 다시 극중극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은 그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자 노인들의 이야기고 뭔가 쾌락과 미식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 현대인의 그런 안 좋은 모습에 비유해서 굉장히 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중심 단어는 강렬한 단어는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거대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보면은 좀 뚱뚱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뚱뚱한 배우들은 아니고 그런 어떤 탐욕스럽고 거대한 느낌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압축 스펀지라고 있어요. 그 스펀지로 기본적으로 몸의 신체를 만들어서 몸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그 몸을 이렇게 치수를 재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뚱뚱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서양 고전 작품인데 그 연출가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오면서 이제 연출가가 요번에는 그 이진희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본 관객들이 볼 테고 일본에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뭔가 한국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은 이 시대를 조금 그 어떤 한국 조선 시대의 옷들로 조금 그 양식화해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우리 조선 시대 사극들 보면은 그 대신들이라고 왕 옆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옷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모, 그 모자를 쓰고 관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거기 그 모티브를 차용해서 어떤 그런 탐욕스럽고 이런 조선시대 어떤 탐관오리를 좀 디자인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연출이 흔쾌히 그런 방향으로 같이 풀어봅시다라고 해서 그 조선시대 대신들이 입었던 관복의 형태를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변형하고 조금 그러니까 희화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다시 좀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옷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가시라든지 뭐 사모라든지 높은 계급들은 주로 모자를 썼는데 그런 어떤 모자의 형태들을 좀 가장시키고 그것 또한 좀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풍자적인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측 끝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런 갓인데 갓챙은 작고 위에가 길면서 조금 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형태들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런 여기서는 이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서양의 그런 어떤 연미복의 어떤 관복을 또 이렇게 섞어서 좀 더 이렇게 좀 해학적이고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일본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좀 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그 일본 디자이너와 같이 했던 그 시의 교실이라는, 일본 연출가와 같이 했던 시의 교실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국어 시간이라는 그 소설책을, 일본 그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그 소설책을 시의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작품을 올렸는데, 한국 그 식민지, 그러니까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식민지, 그 40년의 식민지를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많이 놀랬던 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한국말 언어를 다 쓰지만 이 식민지 하에 있을 때는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도 심지어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를 말살하면서 그 식민지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일본에서 올렸고 이제 한국에서는 올리지 못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의상을 통해서 좀 전달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 바람놀이라는 작품인데 우측에 보면은 형태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고 좀 해학적이죠. 근데 이거는 그 시어터 인더 라운드라고 관객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공연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지 형태가 보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항아리 형태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해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항아리에 암항아리와 숫항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위가 좁고 아래가 긴 거는 숫항아리, 그러니까 위가 크고 아래가 좁은 거는 이제 암항아리인데 그런 어떤 항아리의 어떤 그런 희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이 캐릭터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삼배라든지 그런 못이라는 소재를 써서 좀 더 이렇게 한국적인 것들을 표현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에는 이제 무대 의상을 처음 할 때는
이 서양적인 어떤 패턴들이나 이런 그 과장된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우월하고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디자인을 그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어떤 상징이 담긴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디자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요즘에 BTS가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떤 이런 한국적인 어떤 정체성, DNA가 담긴 어떤 작업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이제 작업들이 조금 한국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